할머니, 더워요. 우리 손주가 더우면 안 되지. 와, 시원해. 어머니, 너무 시원하게 트신 거 아니에요?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혹시 지금 이 장면 여러분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푹푹 찌는 여름, 자식 집에 와서 눈치 보며 에어컨 켜기도 어렵고 괜히 전기세 걱정에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만 알면 며느리한테 어머니, 에어컨 마음껏 트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세는 오히려 줄이면서 말이죠. 도대체 어떤 비법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전기세 폭탄, 왜 맞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전기요금 체계, 사실은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면 요금이 적게 나오고 시원하게 펑펑 쓰면 많이 나오는 것과 같아요. 핵심은 결국 적정 온도 유지겠죠. 하지만 무조건 덥게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전기세 걱정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68세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7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하고 첫 손주 준호가 태어났을 때였죠.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새 에어컨을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산후조리 잘하라고, 그리고 준호가 시원하게 지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첫 여름이 지나고 나서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나온 거예요. 신생아가 있다 보니 에어컨을 거의 24시간 틀어놨거든요. 그때부터 며느리에게는 에어컨은 전기세 폭탄이라는 공식이 박혔습니다. 3년 전 여름 5살 손자 준호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시작되었고 준호는 벌써부터 할머니 더워요 하며 보채고 있었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더우면 안 되지 하며 에어컨을 18도로 맞추고 바람의 세기도 강풍으로 돌렸습니다. 곧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준호는 와, 시원해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에 오더니 에어컨 온도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너무 시원하게 트신 거 아니에요.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졌죠. 아, 그래? 그럼 하며 서둘러 에어컨을 끄려고 하는데 준호가 할머니 안 돼요. 또 더워져요. 하며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금세 땀범벅이 되었죠. 할머니는 에어컨을 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살짝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준호가 너무 시원한 곳에 있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선풍기만 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날부터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선풍기만 틀고 지냈습니다. 창문도 활짝 열어놨지만 바깥 바람마저 뜨거워서 별 소용이 없었죠. 준호는 계속 칭얼거렸고 할머니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할머니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준호가 보채면 할머니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쉽게 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보고서야 며느리도 깜짝 놀랐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에어컨을 안 트셨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하자 며느리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민수의 누나인 미영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연구에 매진해온 미영이는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의 속상함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미영아, 나이 들어서 이런 눈치까지 봐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준호 돌봐주는 것도 좋은데 더위에 녹아내릴 것 같아. 미영이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생 민수네 집으로 달려갔죠. 수진아, 어머니가 더위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너희도 전기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제대로 된 방법 알려줄게. 미영이가 설명해준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에어컨 전원의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까지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껐다 켰다 했지. 그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거야.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쓰거든.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느라 컴프레서가 최대로 돌아가잖아. 수진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처음에 온도를 확 낮춰서 빨리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26에서 27도 정도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컴프레서가 계속 최대로 돌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전력 소모가 적어져. 미영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써봐. 에어컨 바람을 방 전체로 골고루 퍼뜨려주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 체감 온도가 2, 3도는 낮아지거든. 할머니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우리 집은 매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했더니 에어컨 사용 시간은 늘렸는데 전기세는 오히려 30% 줄었어요. 수진이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도를 확 낮추면 전기를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순간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야. 예를 들어서 30도인 방을 24도로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해봐. 그럼 1시간 동안 컴프레서가 계속 가동하잖아. 하지만 처음에 18도로 맞춰서 30분 만에 24도로 만든 다음에 26도로 올리면 컴프레서가 최대로 도는 시간이 훨씬 짧아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적당히 유지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뜻이구나. 맞아요, 엄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미영이는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가리켰습니다. 햇빛 차단이 정말 중요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실내 온도가 5도 이상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만 잘 막아도 에어컨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이 오후에 특히 더운 거였구나. 서쪽 창문으로 햇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리고 혹시 창문이나 문 틈새로 바람이 새는 곳 없어. 문풍지로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과가 훨씬 좋아져.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안방 창문이 좀 헐거워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 수진아, 그럼 그것부터 고쳐. 그날 저녁 미영이는 할머니와 수진이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에어컨 필터부터 확인해봐. 필터가 더러우면 바람이 잘 안 나와서 더 많은 전력을 쓰게 돼.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는 게 좋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구나. 그리고 실외기 주변도 중요해.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먼지가 많으면 열 교환이 잘 안 돼서 효율이 떨어져. 가끔씩 청소해주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놔. 수진이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처음에 강하게 틀어서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선풍기 함께 쓰고 햇빛 차단하고 틈새 막고 필터 청소하고 이게 다예요? 거의 다야. 아,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이 없는 방은 문을 닫아도 넓은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거든. 미영이의 설명을 들은 후 할머니와 수진이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먼저 서쪽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달고 에어컨 필터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고 선풍기도 하나 더 샀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에어컨을 사용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20도로 맞춰서 빨리 시원하게 만든 다음 26도로 올려서 유지했습니다. 선풍기도 함께 틀어서 시원한 바람이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은 예전보다 훨씬 시원했는데 에어컨이 계속 풀가동하지 않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컴프레서가 멈췄다가 다시 돌고 멈췄다가 다시 돌고 하는 패턴이 생긴 거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에어컨이 중간중간 쉬고 있어요. 수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상이야.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컴프레서가 멈추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돌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들어. 일주일 후 할머니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신기하다. 에어컨을 더 많이 틀었는데도 예전보다 전기 사용량이 더 적대. 그리고 수진이도 이제 전기세 걱정 안 한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데 진짜 효과는 전기세 고지서 받아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한 달 후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고지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에어컨 사용량은 늘었는데 전기세가 작년보다 40% 줄어든 거예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전기세가 이렇게 줄었어요. 할머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더 시원하게 지냈는데. 네, 맞아요. 미영 언니 말이 정말이었네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에어컨 마음껏 트세요. 이제 전기세 걱정 없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사실 나도 전기세가 많이 신경 쓰였거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몰라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준호랑 함께 시원하게 지내세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도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준호랑 함께 시원한 방에서 놀 수도 있고 낮잠도 푹 잘 수 있었어요. 작년 여름 할머니는 미영이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올해 여름이 정말 시원했다. 준호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나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 전기세도 계속 적게 나오고 말이야. 다행이에요.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시원하게 지내세요. 이제 할머니는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벌써 준비를 마쳤거든요.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커튼도 새 걸로 바꾸고 선풍기도 점검해뒀습니다. 며칠 전에는 준호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시원해요. 친구들 집보다 훨씬 시원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손주가 시원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도 이제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머님, 더우시면 에어컨 빨리 트세요. 전기세 걱정 없으니까요.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되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이 들어서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며 지내야 하는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에어컨은 처음에 강하게 틀어서 빨리 시원하게 만든 다음 적정 온도로 유지하세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함께 쓰시고 햇빛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잘 막아주세요. 그리고 창문이나 문틈새로 바람이 새지 않게 문풍지로 막아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어컨 껐다 켰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하거든요.
이 방법들을 잘 따라하시면 전기세는 줄이면서도 훨씬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한테도 어머님, 에어컨 마음껏 트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올여름에는 손주들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더위 걱정, 전기세 걱정, 눈치 볼 걱정 모두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에어컨 사용법은 인버터형 에어컨에 해당되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는 말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인버터형은 설정 온도에 맞춰 똑똑하게 전력을 조절하는 에어컨이에요.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에어컨 모델명에 인버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월별 소비, 전력량이 아닌 연간 소비 전력량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2013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면 정속형 에어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오히려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컴프레서가 계속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다가 꺼지고 다시 켜질 때도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정속형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것은 전기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 실내 온도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끄고 다시 더워지면 켜는 것이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 영상을 젊은 자녀분들께 보여주시고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셨다면 댓글로 경험담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만의 특별한 여름나기 비법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고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모두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푹푹 찌는 여름. 아, 진짜 덥죠. 이 에어컨 때문에 가족 간에 괜히 눈치 보고 어색해지는 순간들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 손주 덥대고 해서 에어컨 확 켰는데 전기세 걱정에 슬쩍 온도 올리는 우리 어머님 모습 같은 거요. 혹시 지금 이 장면 여러분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전기세 걱정은 좀 덜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틀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그 미묘한 냉랭함까지 좀 녹여볼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김말순 할머니 댁 실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서요.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김말순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손주 생각에 에어컨 온도를 막 18도까지 내리셨다가 나중에 전기세 고지서 받아보시고 완전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며느리 눈치가 좀 보이니까 한여름에도 그냥 선풍기만 틀고 참으시다가 거의 쓰러지실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게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벽까지 생긴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 뒤에는요, 그 전기세, 특히 에어컨 전기세에 대한 좀 오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 단가 자체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장 흔한 오해가 이거예요.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절약이다. 아, 근데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정말요?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에어컨은 보통 처음 켤 때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추려고 그 컴프레서라는 부품이 최대로 확 돌거든요. 이때 전력 소모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전력 소모가 큰 구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말순 할머니 댁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바로 그 인버터 에어컨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신 거죠. 인버터 에어컨이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인버터 에어컨은요, 처음 켤 때는 희망 온도를 좀 낮게, 세게 설정해서 최대한 빨리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시원해졌다 싶으면 온도를 한 26도에서 27도 정도로 맞춰놓고 쭉 유지하는 겁니다. 아,
계속 켜두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컴프레서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전력으로 설정된 온도를 쭉 유지해주거든요.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처음엔 세게 틀어서 빨리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은 적정 온도로 쭉 유지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인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더 효과를 보려면? 그럼요.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선풍기나 그 서큘레이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에어컨이랑 같이 사용하면 찬 공기가 더 빨리 멀리 퍼져서 체감 온도로 한 2도에서 3도 정도 낮출 수 있고요.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죠. 아, 선풍기. 네. 그리고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걸로 창문을 좀 가려서 그 직사광선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내 온도가 덜 올라가서 에어컨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외에 기본적인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뭐 필터 청소라던가. 아,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창문을 문풍지 같은 걸로 잘 막아서 냉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거 기본이고요. 에어컨 필터, 이거 정말 중요한데 보통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먼지가 안 막혀서 냉방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2주에 한 번? 생각보다 자주 해야 하네요. 네. 그리고 실외기 주변도 좀 중요해요. 물건 쌓아두지 마시고 주변 깨끗하게 정리해서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열교환 효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 그리고 안 쓰는 방 문은 닫아두시는 게 좋죠. 냉방 면적을 줄이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와, 팁이 정말 많네요. 김말순 할머니 댁도 이런 방법들을 다 실천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꾸준히 하셨더니 에어컨 사용 시간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전기세는 작년보다 무려 40%나 줄었다고 해요. 우와, 40%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가족들끼리 서로 눈치 보던 그 불편함이 싹 사라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처음엔 강하게, 그 후엔 약하게 유지하는 방식. 이거는 인버터 에어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인버터 에어컨에만요? 네. 그럼 저희 집 에어컨이 좀 오래된 모델이면요? 그게 정속형. 그런 에어컨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정속형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그냥 딱 작동을 멈춰버려요. 그러다가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100% 최대 출력으로 팍 하고 돌아가는 걸 반복합니다. 아, 껐다 켜졌다 하는 거네요? 기계 스스로. 그렇죠. 항상 100% 힘으로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속형은 목표 온도에 도달했는데도 계속 켜두면 오히려 불필요한 전기를 계속 쓰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시원해지면 좀 껐다가 다시 더워지면 켜는 방식이 전기세 절약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인버터랑 정속형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어컨 실내기나 실외기 보시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격 능력 또는 냉방 능력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냉방 능력이 정격 중간 최소 혹은 정격 최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여러 값이 적혀 있다. 그러면 인버터 제품이에요. 아, 능력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인버터다. 맞습니다.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값 하나만 딱 적혀 있다. 그러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라벨만 봐도 대충 알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는 생산 연도로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에 인버터 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11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대략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라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2013년 이전 모델 중에서도 좀 저가형 모델은 정속형일 수도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고요. 네. 확실한 건 최근 한 10년 안에 구입하신 제품이라면 대부분 인버터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아하, 최근 10년.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세 번째는 모델명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앞에 두 가지 방법으로 거의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모델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델명 자체에 인버터라고 아예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5등급이다. 그러면 거의 정속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5등급은 정속형. 알겠습니다. 이게 혼자 보시기 좀 어려우면 자녀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같이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엔 낮은 온도로 설정해서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26도에서 27도 정도로 쭉 유지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에 더 유리하다는 것. 섣불리 껐다 켰다 반복하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선풍기 같이 쓰기, 햇빛 차단하기, 필터 청소 같은 추가 팁들도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 집 에어컨이 구형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작동 방식이 다르니까 오히려 시원해지면 끄고 더워지면 다시 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집 에어컨 종류부터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전기세를 아끼는 문제를 넘어서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또 가족 간의 관계까지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올여름 여러분 모두가 좀 시원하고 또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나기 비법도 좋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정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